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쿠버네티스로 플렉스해버린 KP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입니다. 우선 저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엔지니어링 파트 네트워크 엔지니어 카일입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개발 파트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와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게 될 VPC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준비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부분에는 쿠버네티스를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컨트롤하는지 살펴본 후 결론 내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하면 어렵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서비스되기 어렵다고 얘기되어 왔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인데 말이죠. 네트워크 리소스가 유저에게 서비스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된 노하우를 녹여내 네트워크 리소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어떻게 서비스하지?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고민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 등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해주는 VPC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였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싱글 테넌트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이용해서 서비스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서비스되어야 하는데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싱글 테넌트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카일, 일반적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힘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데미안이 언급했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싱글 테넌트 환경에선 회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요청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요청들도 있을 수 있고 요청 형태에 따라서는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상에서 쉽게 용도별로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제공할 수 있으면 최선이지만 초기 구축된 네트워크 형태는 주로 그런 식의 아이솔레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물리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신규 구축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용량 산정을 해야 하고 용량에 따른 스위치 모델 구매, 또 그에 맞게 데이터 센터 내 상면 할당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량 산정 부분만 놓고 보면 향후 증설까지 감안해서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요청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낭비가 발생한다면 데이터 센터 내 상면도 100%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차원에선 정책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유지할 건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져갈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온프레미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마도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일까요?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란 공유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통해서 여러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저희 구현에서도 논리적인 구분이지만 서로 간에 완전히 격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구분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 또한 완벽히 분리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뒤에서 나오지만 네트워크상에선 이 VPN이란 기술을 통해서 논리적인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물리 서버, VM,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파이어월 등의 대부분의 네트워킹 리소스들이 포함됩니다. 공유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로지컬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속한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신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어려운 용량 산정 등의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공유 자원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데이터 센터의 상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적인 조각 모음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죠.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를 구현했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동화나 셀프 서비스들이 이런 영역이죠. 셀프 서비스까지 완성이 된다면 유저들이 쉽게 직접 자신만의 VPC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네트워크 어드민, 개발자,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분들의 경우 어드민의 도움 없이도 손쉽고 빠르게 개발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 어드민의 경우에는 용량 산정 등의 복잡한 고민을 줄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데미안네 파트와 저희 파트가 같이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코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영역들인데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셀프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얹히고 거기에 더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오픈스택까지 연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인프라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데미안이 설명해 주시죠. 네,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리소스들은 API로서 컨트롤하게 되면 이것을 서비스로 녹여지게 되면 유저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언제나 이야기는 쉽긴 한데요. 구현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네, 멀티 테넌트에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와 하드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물리적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유해서 쓰지만 하드 멀티 테넌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물리적 네트워크 리소스들까지 나누어서 서비스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타입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와 같은 테넌트를 나누어서 서비스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VPC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서비스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로서 유저가 자신만의 클라우드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모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VPC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며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도록 해주며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즉 유저가 자신만의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VPC 기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VPC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위에서 유저는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VPC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네, 제공합니다. 서비스 퀄리티가 확보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페이지 1에서는 VPC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라우터, 나트 게이트웨이 등의 기능을 먼저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유저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인 것이지요. 위의 기능들로 인터넷이 될 수 있는 플랫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PC로 생성된 네트워크로 VM이나 PM의 컴퓨팅 리소스를 생성을 하면 서버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리소스들 간에도 통신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사용자가 원하면 내부 리소스들끼리만 통신되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기능들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트래픽 컨트롤이나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퍼블릭 IP를 할당해 준다거나 로드 분산을 위한 기능들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플로팅 IP, VPC 피어링, 시큐리티 그룹, 로드 밸런서, 파이어월에 필요한 펑션들을 차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펑션까지 오픈이 되고 나면 트래픽 컨트롤, 네트워크 로드 분산,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카이, 저희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리프 스파인 구조입니다. 언더레이는 전부 BGP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고 L3 BGP 특성상 확장에 용이한 구조입니다. 언더레이는 GTP를 이용해 디플로이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는 EVPN VXLAN을 통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VXLAN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유연하게 L2를 확장할 수 있고 서버나 VM의 이동에 자유로움을 보장하여 상면 활용이나 운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2 익스텐션을 위한 여러 기술 중에 VXLAN을 선택한 배경은 가장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특정 벤더 장비에 디펜던시가 있지 않고 현재 다양한 스위치들이 성능 이슈 없이 VXLAN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확장에 용이한 L3 언더레이를 등에업고 오버레이된 L2 환경 또한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EVPN, 이더넷 VPN의 줄임말이죠. 이 VPN은 VXLAN 환경에서의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VPN은 이렇게 거대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L2 환경에서 MAC, ARP 정보 등을 막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VPN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논리적으로 네트워크 구분을 지어 멀티 테넌트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EVPN, VXLAN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LB와 파이어월 리소스는 현재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 구현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여 좀 더 벤더 디펜던시에서 자유로워지고 플렉서블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유저가 대시보드를 통해 일으킨 대부분의 과정들이 특별한 요청 작업이나 티켓 등의 시스템 등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통해 자동으로 스위치에 해당 설정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API가 제공되니까요. 좀 전에 잠깐 언급된 네트워크 컨트롤러 부분은 데미안이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데미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림 왼쪽을 보시면 오픈스택 컨트롤러 클러스터와 링제로 클러스터 두 개의 클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링제로 클러스터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 물리적 리소스들을 컨트롤하는 슈퍼 컨트롤러 역할이고 이곳에 있는 DC 네트워크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네트워크 물리 스위치들을 컨트롤합니다. 링제로의 컨트롤러들은 쿠버네티스에서 관리됩니다. 오픈스택 컨트롤러 클러스터와 오픈스택 리전의 구성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고요. 오픈스택 컨트롤러 클러스터는 유저에게 제공되는 오픈스택 API가 있는 영역이고요. 뉴트론 API가 오픈스택 리전의 네트워크를 컨트롤합니다. 리프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설정이 되고 특정 리프 스위치들은 가상 라우터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네트워크 생성 플로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유저가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면 뉴트론의 ML2 플러그인을 통해 DC 네트워크 컨트롤러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전달받은 DC 네트워크 컨트롤러는 스위치들의 LLDP 정보와 하이퍼바이저의 LLDP 정보를 가지고 스위치의 VTAP 설정과 하이퍼바이저의 네트워크 설정을 해줍니다. 라우터 생성의 경우에는 뉴트론에서 L3 플러그인을 통하여 라우터가 생성된 물리 스위치에 가상 라우터를 생성해주고 컨트롤됩니다. 생성된 라우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와 라우터를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퍼블릭 네트워크와 통신되게 하려면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뉴트론의 네트워크 펑션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생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VM을 생성을 하면 생성된 VM은 VPC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 있고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퍼블릭 네트워크와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스택이 네트워크 노드 역할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리적 스위치와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멀티벤더를 지원하도록 디자인하여 유저의 상황에 따라서 멀티벤더 내지는 오픈소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에뮬레이터도 구현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로서 기능 개발 및 테스트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이 에뮬레이터 코드 또한 오픈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K필드처럼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리소스들, 앞서 설명한 리소스들에 대해서도 쿠버네티스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쿠버네티스로 관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픈스택 컨트롤러 클러스터에 뉴트론 API가 있고 링제로 클러스터에는 물리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해당 물리 스위치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 안의 모든 오픈스택 리전의 물리적 스위치들을 컨트롤합니다.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지만 스위치 컨트롤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라우터블한 IP로 클러스터링 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컨트롤러는 꼭 써야만 하는 포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포트들은 노드에서 사용하는 포트와 겹쳐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쿠버네티스 팟 안에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CNI 중에 멀티어스 CNI를 이용을 하였는데 저희는 쿠버네티스 팟 안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CNI를 사용을 하면 팟을 생성하면 팟 안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팟의 인터페이스가 있고 멀티어스 CNI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IP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워커노드의 외부와 연결된 인터페이스와 맥V 탭으로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팟 안에 라우터블한 IP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로써 워커노드에서 사용되는 포트와는 상관없이 리저브된 포트를 들고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물리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의 관리와 편의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로 관리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데이터 센터의 모든 자원들이 쿠버네티스로 관리되는지는 아래 세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팀이 영역의 경계 없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대통합과 화합의 종합예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실 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